그러니까 다양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헛슬과 이거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헛슬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많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헛슬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학생은 공부,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헛슬링을 이제 이씨에서 내가 다른 거에서 이 헛슬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헛슬이라는 게 완전히 열심히 한다라는 게 빠진 건 아닌데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기안84 제가 이제 기안84를 예시로 한번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봤을 때 기안84 되게 procrastinate 해 보이고 되게 게으른 친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으른 친구가 10년, 20년 저 웹툰이라는 하나 시장에서 웹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조금만 리서치 해보면 많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게으르기도 해요. 기안84님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일부의 어떤 행동들 아니면 일부의 어떤 스냅샷, right? 뭐 자극적인 걸 보면 아 저렇게 살아도 뭐 충분히 성공하는구나. 그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짧은 짤의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이거 다양성 맞는데 이 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애매한 걸 정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마치 행복과 불행처럼. 그렇지만 다양성이라는 걸 입시 안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등급, 운동 등급, 학업 등급, 그 다음에 이씨 등급, 과외 등급이라고 해서 이런 등급들을 조금만 더 잘 쪼개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SAT의 최고점을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어렸을 때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누구든 고득점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뭐 10학년, 11학년인데 1300이 시작했어. 1200이야. 혹은 1500인데 5번 봤는데 1500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인 시야로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아 내가 정말 이쪽으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쪽으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분들 키울 때 되게 신기한 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행복한 거,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라고 하는데 또 이제 성적에 있어서는 마치 이게 더 정해놓은 답이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나 근데 성적은 그러니까 SAT 생각해요. 성적, 맞아요. SAT 성적 같은 성적은 거. 제가 봤을 때 중요해요. GPA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내가 뭔가 인트레스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컨트롤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때까지 완성시켰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되게 디테일하고 마이크로한 작업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 친구들 근데 조차도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머님과 혹은 학부모님들이 되게 잘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다양성이라는 걸 빌드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양성을 일단은 제대로 조금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제 예시로 우리가 4.0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최대로 3.8. 지금 보니까 3.8이야. 왜? 너 10학년 때 지금 4.0도 못했어. 근데 되게 힘들어했어. 11학년 때 그래 우리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4.0이 되기가 힘들어.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A- 하나 두 개 정도를 갖는다고 치고 3.8, 3.9로 놔두자. 그래서 일단 CGPA를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대략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가 했던 노력만큼의 아웃풋이 있나? 그리고 지금의 노력을 배로 했을 때는 그 아웃풋이 배로 나올 수 있나? 그걸 좀 빨리 좀 계산을 해보고 저는 그 계산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바로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 1500이야 딱. 그럼 1500 받으면 끝나요. 욕심 부릴 수 있어. 욕심 부릴 수 있는 건 그때 가서 선생님이랑 저랑 보고 너 이거 근데 3달 미친 듯이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와요. 왜냐면 IQ는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많이 해도 되는데 시간 대비 아웃풋에 이 리턴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언젠간 오겠지만 SAT는 10년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리턴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570 받았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다양성을 우리가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 나 1550이야. 그래? 1550 친구 되게 많아. 혹은 1550인데 다른 거 많이 한 친구가 굉장히 많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계산을 해보고 에릭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틀에 박힌 거에 다양성 뭐 가능한 것 같은데 나 1600이고 4.0이고 모두 있고 그 다음에 인턴십도 있고 모두 있고 진짜 우리 학생 그런 학생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학생조차도 근데
자기만의 리서치가 있고 맞아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 만약에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패셔넷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되게 잘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의 다양성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EC가 될 수도 있고 인턴십이 될 수도 있고 컴퓨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요거 안에서만 잘 풀어내면 돼요. 대신 어떻게 풀어내냐면 여기 안에서는 학교 내부 안에서의 그 좀 장기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거를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인스쿨 안에서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이죠? 많죠. 거의 다죠. 뭐 저희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1600점 만점에 4.0에 리서치가 다 있고 AP가 다 만점이고 그게 AP가 10개고 그러면서 EC도 굉장히 좋고 캡틴이고 저희 지금 한 3명, 네. 4명 정도 있는 것 아, 근데 같은데 그때 그 친구들이 진짜 아웃스탠딩한 거고 진짜 많은 거예요. 이 네, 정도면. 3, 4명이면 정말 많은 겁니다. 그거의 반대도 있어요, 저희는. 네. 3.5에 지금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오히려 더 빛나. 굳이 그걸 다른 쪽으로 가져갈 필요 없어. 대신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제 스페셜티는 시그니처 프로젝트라고 해서 뭔가 하나를 뭐 프로젝트를 몇 가지 더 만들어서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걸 잘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돋보이는 것 뿐이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레주메 안에서 굳이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데 이걸 막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여기 안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친구들한테 깨져요. 그러면 애초에 다양성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무엇을 레버리지를 하거나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입학사정관들한테 무엇을 내밀 건지 그게 제가 계속 지금 2022년부터 말했던 다큐멘테이션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과는 없다고 해도 계속 증거물을 내고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첨부하고 리서치를 첨부하고 추가 추천서를 첨부하고 해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대담함을 갖고 있고 이런 솔직함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만이 거기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진정성과 니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다양성, 그게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거예요. 숫자로 못 보여주면 다른 거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숫자도 없으면서 자꾸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숫자가 아닌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찾으라는 게 핵심인 거죠. 맞아요. 일단 우리 막 성공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무리 내가 백날 해도 눈앞에가 입시긴 해요. 그래서 전 이해합니다.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굉장히 자신 있게 살려면 물론 내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본질이에요. 하지만 눈앞에 입시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나? 아니요. 저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진짜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성적에 미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부모님 살짝 속도 썩이고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치만은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차일드 어워드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황을 많이 했고 뭘 공부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언가가 있다고 치면 그게 실제 내가 나중에 메이저로 이어가거나 혹은 커리어로 이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뮤직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창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인맥, relationship, 나의 퍼스널 레이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강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 강점, 그 재능을 살려내는 것도 재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킬이라는 게 진짜 길었죠. 스킬이 정의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기까지. 내 스킬이 나의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그 스킬은 꼭 뭔가 이렇게 텐지블하진 않아도 돼. 창의도 솔직히 텐지블하진 않잖아요. resilience 이런 것도 괜찮아요. 대신 그걸 보여줘야지. 그걸 증거물로 제출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스킬이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 스킬을 내가 어떻게 빌드하고 어떤 형식으로 관점을 살려서 많은 방향으로 보여줄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정답을 알고 대응을 했을 때 SAT가 안 되는 거야.
SAT가 무슨 스킬이야? 그렇죠. 무슨 스킬이에요? 이거 그냥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적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미 나와 있잖아요. GPA 그거 무슨 스킬이야? 성실함. 그러니까 GPA는 맞아. GPA는 실제로 근데 저는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실해야지만이 GPA는 높으니까. 근데 여기랑 같이 붙여져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하버드는 이걸 같이 만들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좀 뺐어요. 이게 뭐냐면 추천서. 너 진짜 4.0 맞았어? 오케이. 네 추천서 볼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GPA, SAT 안 되지? EC 뭐? 만약에 학교 안에서 클럽에서 파운더에서 MUN을 했다, 데카를 했다, 뭘 했다, 예를 들어 로보틱스를 했다, 뭐 했다 이러면 물론 거기 안에서 내가 뭐 진짜 내셔널 팀을 리딩을 했고 막 그랬다면 그것도 스킬이긴 해. 왜냐면 그 몇 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걸 제가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럴 거면 여기 안에서 끝판왕, 산출물, 결과를 보여줘라. 저희 학생들도 지금 EC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300명 정도 데리고 지금 그 이니셔티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힘든데 300명을 네가 어떻게 이거 진짜 케어하니까 막 자기가 다 엑셀하고 뭐하고 해서 막 샌드하고 이메일 보내고 대단해요. 저는 그래서 thumbs up, right? 그러니까 다양성을 빌드할 때 내 스킬을 어디에다가 응용하고 싶은지를 봤을 때 누가 봐도 SAT랑 GPA랑 EC랑 리서치는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저는 어쨌든 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걸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승산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과감한 대답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시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다양성이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본 것 같은데 다양성은 스킬이다. 네, 진짜. 스킬이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근데 그 스킬이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 진짜 뭐야 기술이 이런 뭐야, 스킬이 이게 아니라. 아니라 그게 근데 스킬이 맞아요. 그쪽으로 근데- 발현되는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그게 진짜 우성쌤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그거잖아요. 내가 법적으로 완전 스킬을 깎고 다 끄면 끝판왕으로 가는 게 결국 변호사인 거고. 그럼 여기서의 스킬은 말이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스킬은 이제 공감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여기서의 스킬은 뭐 법적 지식, 크리에이티비티일 뭐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예.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 스킬은 뭐 예를 들어서 라이팅이 될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좀 힘들어. 예를 들어서 난 스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럼 다양성이 없나? 그러면 라이팅 해. 그러면 글 써. 그러면 말해. 글이랑 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2개 하면 돼.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2가지를. 이 2가지를 만약에 없으면 빌드하고 지금 솔루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 2가지 잘합니다. 맞아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네. 아쉽게도 좀 뭐 대학 가면 뭐 합니까? 글 쓰고 말하는 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조승현, 조던 피터슨. 그렇죠. 말을 기본적으로 궤도. 잘하고 네. 글을 잘 쓰시고. 네. 결국에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끝판왕이 가는 게 책을 쓰잖아요. 책. 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안에 굉장한 있고. 경험도 많아야 그렇죠. 되고 논리도 겸손도 있어야 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었어야 되고 많이 대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책을 쓰면 너무 감사한 거죠. 20년 동안 뭔가를 해서 내가 책을 썼어. 그거를 내가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 혹은 한 달 안에 읽을 수 있어. 그럼 19년 11개월을 버는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책을 안 읽는 친구나 혹은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이 knowledge를 craving하지 않는 거는 애초에 지금 이 다양성에 모순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책을 무조건 읽어요. 나 책 안 좋아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볼 때 말이 좀 안 돼. 영양가 있는 유튜브라도 좀 봤으면 맞아. 좋겠어. 책을 실으면 2시간짜리 책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뭐 실제로 이 책을 쓴 사람이 3시간 동안 나와서 그쵸.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본다든지. 얼마나 좋은 게 근데 많은데. 그 작은 뭐 2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듣고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네 라고 하는 건 그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응용한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이 이거 보면은 좀 찔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왜 스트레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왜 힘들어 그랬더니 그냥 딥다이브를 하고 싶은 그게 정말 힘들대요. 야 있잖아 너 1년도 안 됐어.
딥다이브가 1년 안에 벌써 1년도 안 했고 혹은 1년 동안 막 미친 듯이 한 것도 아니니까 애초에 이 딥다이브라는 것 자체 혹은 딥다이브는 뭐 예를 들어 컨설턴트가 어쩔 수 없는 컨설팅이라는 이 직업 때문에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 건 okay, whatever, right? 근데 내가 진심으로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커리어로 빌드하거나 메이저로 빌드하고 싶어서 하는 딥다이브는 딥다이브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냥 계속 끊임없는 노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기 안에서의 지루함에서의 발견되는 나만의 노력의 빛.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의 매력인데 예를 들어 누가 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막 파워풀하게 끌려.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 안에서는 지루했던 것도 있었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근데 거기 안에서 겸손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있고 뭐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fascination 이제 2023년이에요. 1920년도 아니고 1950년도 아니고 1970년도 아니에요. 2000년도 아니고 2023년 내가 어떤 거에 끌리는지 그 끌림의 진정성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 유튜브 쇼츠에 끌릴 수 있지. 근데 너 그거 평생 못 할 거잖아. 너 그거 진심이야? 너 그거 2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이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어? 그것도 질려요. 요즘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2년 전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there's a lot of people craving for knowledge.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MIT First Year 엔지니어링 코스를 3-4시간 동안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 그게 조회수 4 밀리언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e're craving for real knowledge. 진정성 있는 가짜가 아닌 진짜 knowledge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가짜들이 많아서. 그것만 우리가 잘 해주면 학생들도 진짜를 보여줘라. 제가 컨설팅 할 때 저는 가짜로 빌드 하려고도 안 하고요. 쪽팔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 친구가 컨설팅을 했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그때 그냥 제 거를 내려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안 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이제 준비하시면 하버드를 그냥 수시 입학하시든 생각 없으세요? 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 수시 그까짓 건 뭐 제가 뭐 솔직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하버드 대단한 학교죠. 저도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 들어갈 것 같아요. IB를 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입니다. 명심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항상 하는 영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왕 열심히 할 거면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자. 우리 이런 것 좀 다음에 해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대회 같은 거 쫙 리스트 해놓고 이게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메이저 대회들. 예. 그 예를 들어 뭐 진짜 뭐 컴레드가 진짜 중요하냐, 뭐 올림피아드 지니어스가 중요하냐, ISF 중요하냐. ISF 중요하냐, 뭐 예를 들어 뭐 이러이러한 것도 중요하냐, 저거 중요하냐, AMC 중요하냐, 이거를 제가 한번 전문적인 좀 시야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대회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